챕터 18 모래시계의 반대편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며 선택 앞에 선 대후 에피소드 1 거꾸로 흐르는 모래 사무실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야근의 그림자처럼 오데오는 홀로 남아 책상 위 낡은 박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리 좀 해야 됐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테이프가 붙은 먼지 낀 박스를 조심스레 열었다. 박스 안에는 회사 초창기 시절의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낡은 견적서, 계약서, 기술 도면,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손끝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대호가 있었다. 아직 머리카락이 짙고 눈빛이 불타던 시절. 그의 옆에는 처음 창업을 함께했던 동료들. 그때의 미숙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 있었다. 이 녀석들, 다들 어디로 갔을까? 그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 시절 아무것도 없던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기계를 조립하던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때의 공기, 쇠냄새, 땀냄새, 그리고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청춘의 시간. 책상 위 모래시계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문득 그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었다. 시간이 거꾸로 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속삭이듯 내뱉은 그 말은 방 안의 정적 속에 천천히 녹아들었다. 박스 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겉표지는 이미 닳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안쪽엔 그의 필체로 빽빽히 적힌 글이 남아 있었다. 2020년 4월 3일, 오늘 첫 납품 실패.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틀린 것이다. 그 밑엔 동료의 낙셔처럼 휘갈겨진 문장이 있었다. 대호 형, 우린 언젠가 이걸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오겠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대호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렸다. 그 동료는 3년 후에 회사를 떠났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시간은 그렇게 모든 관계를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놓았다. 대호는 노트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의 눈가를 스쳤다. 지금의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지만 과연 진짜로 그럴까? 자신이 만든 이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지만 그 안에는 그때의 열정이,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도시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 야근 중인 젊은이들의 그림자.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자신이 걸어온 세월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다. 사진 보관함, 10년 전 오늘. 화면에는 창업 초기 공장 앞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손에 낡은 드릴을 들고, 누군가는 웃으며 헬멧을 벗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아직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어떤 가능성 그 자체였다. 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 이미지를 확대했다. 그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눈빛은 불안하면서도 뜨거웠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정작 시간은 죽은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모래시계를 바라보았다. 아까 뒤집어 놓은 모래가 다시 거의 다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모래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떠올랐다. 혹시 나도 저 모래처럼 흐르고만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야근하던 후배 직원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대표님? 대호는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 이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젊고 맑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같이 마시자. 후배가 커피를 가져와 책상 위에 놓았다. 대표님, 예전엔 이런 노트 쓰셨네요? 그는 아까 본 낡은 노트를 가리켰다. 그때는 기록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무했거든. 지금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졌지. 왜요? 지금이 더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대호는 잠시 웃었다. 그때는 살아있는 일을 했고 지금은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거든. 후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대호는 그 표정이 마치 과거의 자신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도 언젠가 이런 질문을 선배에게 했던 적이 있었다. 왜 그렇게 일하면서도 웃을 수 있냐고. 그때 선배는 말했다. 우린 아직 실패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웃는 거야.
커피향이 서서히 식어진 즈음에 대호는 조용히 모래시계를 손에 들었다. 이거 내가 창업할 때부터 쓰던 거야. 진짜요? 그래. 실패하고 나서도 꼭 뒤집었지. 언젠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처럼. 그는 모래시계를 천천히 뒤집었다. 그리고 모래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움직임이 마치 시간의 숨결 같았다. 그때 대호는 깨달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의 속삭임은 커피잔의 김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잊고 있던 신념, 동료들의 웃음, 그리고 한때 자신이 믿었던 가능성이라는 단어. 모래는 여전히 아래로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모래시계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가 다시 현재로, 죽은 시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내일은 진짜로 다시 시작해보자.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다. 그러나 그 불빛이 오늘따라 마치 새벽처럼 느껴졌다. 에피소드 2. 남은 시간의 무게. 가을비가 내렸다. 잎이 떨어지는 속도가 시간의 흐름처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대호는 창문을 열고 오래된 집의 나무 냄새와 흙내를 맡았다. 머리카락이 조금 젖었지만 그 감각이 이상하게도 선명했다. 그는 요즘 하루하루가 유난히 무거웠다. 시간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을 텐데 마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관리 필요라는 몇 줄의 문장. 담당 의사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뒤에 깔린 묘한 어조를 대호는 놓치지 않았다. 몸은 아직 버텨주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속도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회사에선 여전히 그 대표님이었다. 직원들은 존경을 담아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젊은 후배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들의 눈빛 속엔 경애와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는 걸. 그의 결정이 회사의 방향을 좌우했기 때문이었다. 대호는 그 무게가 예전에는 자랑스러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이 어른의 징표처럼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장이 어깨에 얹힌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속박으로 바뀌어버린 걸 자각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은 대호는 오랜만에 창고를 열었다. 그곳엔 회사 초창기 시절의 자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그는 노랗게 바랜 박스 하나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거기엔 첫 번째 납품 계약서, 첫 번째 광고 시안, 그리고 20년 전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 대호는 젊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대신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중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 없다. 누군가는 다른 길을 갔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다. 시간은 모든 걸 흘려보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땐 정말 빨리 달리고 싶었지. 이제는 좀 멈추고 싶은데 멈출 때가 어딘지 모르겠어. 며칠 뒤 딸 수진이 찾아왔다. 수진은 이제 중학생 딸을 둔 엄마가 되었고 대호에게는 손녀가 생겼다. 그녀는 부쩍 단정해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빠,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회사 일 좀 줄이시면 안 돼요? 줄인다는 게 그냥 손 놓으라는 거냐?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손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너도 이제 아버지 흉내를 내는구나. 아빠, 흉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맨날 일만 하신다고. 그 말에 대호의 웃음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아이의 생일에 참석하지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명절에도 급한 일 때문에 미뤄왔던 날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어느새 일이 가족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대호는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 속 모래시계를 꺼냈다. 그 모래시계는 예전에 딸이 선물로 준 것이었다. 아빠, 이건 그냥 장식용이 아니에요. 아빠가 너무 일만 할 때마다 한번 뒤집으세요. 그때마다 한번 쉬는 거예요. 그때는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모래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가진 시간도 저렇게 흐르고 있겠지? 그는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봤다. 첫 창업의 밤, 은행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손, 직원 한 명 한 명의 생계를 책임지며 잠 못 이루은 밤들, 그리고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며 다음엔 꼭 쉬자고 다짐했던 약속들. 그 다짐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늘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렸고 그 달림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 달림을 멈추는 게 두려웠다. 멈춘다는 건 사라지는 것 아닐까? 내가 회사를 떠나면 난 누가 되는 걸까? 이튿날 아침, 그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텅 빈 회의실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제목이 하나 적혀 있었다.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 그는 펜을 들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생각은 많았지만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익, 성장, 명성,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결국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그는 문득 오래전 직원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대표님, 우린 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게 기본이야.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돈 벌고 나서도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건 왜예요? 그때 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남기는 일. 그 한 줄이 쓰이고 나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들어맞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제 본 모래시계 속에 모래가 떠올랐다. 모래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흐름이 슬프지 않았다. 그는 느꼈다. 남은 시간의 무게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저녁 무렵 그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이번 주에 놀러 오실 거예요? 응, 이번엔 진짜 갈 거야. 약속이에요. 손가락 걸어요. 그래, 손가락 걸자. 이번엔 꼭. 전화를 끊고 그는 창문을 열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세상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멈춤의 여유가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되돌릴 수 있지. 그날 밤 그는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이번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에피소드 3. 모래시계 반대편. 겨울의 초입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대호의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새벽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빵집의 오븐 소리,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미세한 진동들. 이른 새벽이지만 대호의 눈은 맑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세상이 잠든 틈, 오직 자신만 깨어있는 순간. 그 시간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호주머니에서 작은 모래시계를 꺼냈다. 그 모래시계는 이제 그의 손에 익숙했다. 수십 번, 수백 번 뒤집어 왔던 그 유리병 속의 모래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반대편으로 가야겠지? 며칠 전 대호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정확히 말하면 손을 놓기로 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회사를 팔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대표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결심은 쉬워도 실행은 어려웠다. 그는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의 전화기를 확인했고 이메일을 열었다. 출근은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이제 그 일상을 멈춘다는 건 마치 평생 들이마시던 공기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의실에 임원들을 불렀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나 자료 대신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커피 한 잔만 놓여 있었다. 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조금 쉬어보려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몸은 괜찮아요. 다만 마음이 좀 오래 달려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혹시 회사를 정리하신다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름표를 내려놓으려는 겁니다. 회사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 시대는 충분했어요. 그는 말을 마친 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동안 대호는 강했고 단호했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끝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마지막으로 끄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엔 그가 세운 회사의 건물, 그가 흘린 세월의 흔적, 그리고 그가 버티며 지켜낸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참 오래 버텼다. 그는 담배를 꺼내들었다가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는 그마저도 버릇처럼 느껴졌다. 손끝에 남은 공허 한만이 그의 나이와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빠, 내일 시간 돼요? 웬일이냐? 소녀가요, 할아버지랑 같이 모래시계 만들고 싶대요. 학교에서 배우고 왔나 봐요. 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모래시계? 응, 이번엔 아빠 거랑 똑같이 만든대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래, 내일 가야지.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딸의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 손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이거 같이 만들 거예요. 테이블 위에는 유리병, 모래, 코르크마개, 그리고 장식용 리본이 준비돼 있었다. 이게 그렇게 재미있니? 응, 모래가 흘러내릴 때마다 시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살아있다라. 그는 아이의 말에 잠시 멈췄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 단순한 문장이 오랜 세월의 철학보다 더 깊게 와닿았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모래를 병 속에 붓고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모래가 떨어지는 위쪽이 좋아요? 아래쪽이 좋아요? 글쎄, 예전에는 위쪽이 좋았던 것 같아. 왜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느껴지거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래쪽이 더 좋다. 왜요? 이제 다 떨어진 모래가 내가 살아온 시간 같거든. 그게 쌓여서 나를 만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반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모래시계 반대편에 있는 거네요? 대호는 순간 그 말에 눈을 떴다. 모래시계의 반대편, 시간이 흘러가 버린 쪽요.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기억이 쌓여 있는 곳.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시간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낸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앉아 펜을 들었다.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을 쓰고 편지를 적었다. 나는 이제 모래시계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시간을 쫓고 경쟁했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젠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나를 앞질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긴 건 건물도 숫자도 아닙니다. 함께 걸었던 사람들, 웃었던 얼굴, 그리고 버텨온 날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반대편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모래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뒤집었다.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흐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젠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시간을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 며칠 후 대호는 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회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고 직원들은 눈이 시울이 붉어진 채 그를 배웅했다.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모래시계의 반대편에도 여전히 시간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왔다. 새벽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젠 그 속에 생기가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 속 모래시계를 꺼내들었다. 햇살이 유리병을 비추며 반짝였다. 그래, 이제 흘러라. 그는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흐르는 거다. 모래는 천천히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침내 시간의 반대편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